아이 참, 오늘 이야기하는 이 영상에는 도대체 어떤 자막, 영상, 그림을 붙여야 이야기거리와 화면이 어울릴까 고민스럽습니다. 네, 라오스 시원합니다. 라오스 날씨와 기온은 시원한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 영상, 그동안 올린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제 영상 스크롤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영상이 하나 발견이 돼서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한 특정 업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릇된 방법으로, 편법으로 인해서 한국에 계시는 시청자, 구독자님, 정말 라오스를 잘 모르고 쉽게 생각하고 국제결혼 오셨다가 돈은 돈대로 쓰시고 얻어지는 결과는 없으시고 라오스에 대한 이미지만 손상하고 마음 상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국제결혼은 다 사기야, 라오스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가 구전으로라도 도는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 피해 금액은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몇백만 원 단위로 쉽게 원샷 원킬로 가져갔다는 그 자체에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사회적으로 생각해보고 동물적으로 생각해봐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전자를 조상 대대로 태어났고 그렇게 부정하게 남에게 상처 주고 사기로 인해서 얻은 재물과 물질로 자기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훈육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수법과 방법을 공유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한 가지 나쁜 생각을 할 수 한다면 저는 라오스에 아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 지인들을 통해서 결혼을 할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받고 그 여성에게, 그 여성의 가족들에게 이 일이 열흘에서 보름 20일 안에 끝날 것이다. 만나는 것은 서너 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서 종료가 되면 내가 너의 집에 $1,000 라오 깁으로 2,500만 깁을 주겠다라면 다 나설 겁니다. 그런 알바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맘만 먹으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조하고 조작하고 연출돼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현혹해서 제가 재물을 취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이 다 보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도덕으로 보나, 윤리로 보나, 법의 심판에 나아가서 받을 형벌의 결과에 두려움에 상관없이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겁니다. 많은 한국의 노총각 분들이나 재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 베트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국내에 소개됩니다. 아, 베트남 가서 국제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자, 캄보디아가 알려집니다. 캄보디아에 한국 신랑한테 와서 폭행을 당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여러 가지 가짜 신부 사건부터 해서 또 각
한국의 방송의 매체에 소개가 됩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아, 캄보디아도 안 되겠어. 태국이 좋은데, 태국은 또 불법 체류를 많이 하는 태국인들이 있으니까, 뭐 15만 명, 20만 명이 있으면서 태국에서 들어오는, 자국에서 오는 신부라든지 근로자라든지 계절 근로자, 노동자들이 오면 개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노조를 만들고 사람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여기 배정했다가 뭐 결혼하는 일에 배정했다, 취업 전선에 배정했다, 너무 많은 사건 사고 말썽이 소개가 되고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요번에 필리핀에서 필리핀 이모들이 왔어요, 방송에. 근데 저는 그 방송국에 이모라고 소개한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를 또 만들어냅니다. 아니, 어떻게 필리핀 사람이 한국인 아이들의 이모가 됩니까? 자, 그녀들은 한국어를 좀 공부하지만 머리는 한국인보다 더 깨우쳐져서 산수계산과 자기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대처할 것과 어떤 계획으로 돈을 벌어서 필리핀으로 돌아갈 것에 너무 계산적입니다. 필리핀은 원래 그 스페인의 지배를 오랜 동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가면 스페인 스피노들은 없습니다. 3, 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스페인이 필리핀까지 멀어서 많이 남미처럼 많이 나가 있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스페인 사람이 필리핀에 와서 1만 2천 명밖에 머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배우자로 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 물론 스페인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서 필리핀에 있는 바이러스를 못 이겨서 필리핀 피를 받은 유전자를 받은 아기들이 일찍 사망했다는 기록도 나와는 있습니다. 필리핀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완전한 그 문화 차이가 틀려서 거기는 무슬림들이 많은 곳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가면 처녀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율법이 강하니까 처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즈베키스탄 갔다 오신 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하십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동남아권, 제가 사는 동남아권이 아니고 중앙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떤 한 업체에 국제결혼에 어떤 한 인물이 여러 채널을 유튜브에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결혼 전문 평론가인 것처럼 채널A나 TV조선이나 MBN 방송에 나오는 패널처럼 등장해서 라오스의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장래성과 라오스 여성의 순수함과 라오스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전문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많은 신랑들한테 문의가 오지만 모두 계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사 가능한 것만 꼭 초이스해서 결과를 내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골집도 가보는 영상, 여기 신랑들이 와서 신부들과 어울리는 꼭 옛날에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제주 신라호텔에서 했던 신혼은 아름다워 프로그램 같은 예능을 연출하면서 많은 한국의 신랑들이 혹하게 만듭니다. 아주 목소리도 믿음이 가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얼굴이 여러 채널에 나오고 있어요. 한 업체가 유튜브 계정 한 개 갖고 광고가 부족하니까 여러 개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채널에는 반드시 댓글 위에 고정된 국제결혼 문의해서 신랑님들을 엄선해서 받겠다는 업체가 광고부터 댓글 제일 1순위로 고정을 하고 어떤 영상에는 자신들의 카톡 아이디 전화번호를 써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채널을 만들고 광고를 하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고 영업의 자유이지만 과연 그 받는 돈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라오스에서 자동차값 한 대 값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성 있게
그분들이 뭐 계약할 때 몇백만 원, 중간에 뭐 7, 800만 원, 뭐 결혼식 할 때 또 뭐 500만 원, 뭐 신부 교육비, 뭐 용돈, 생활비 몇천 불, 지참금 몇천 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계신 그 국제 결혼을 원하는 신랑님들께서는 돈을 덜커덕하고 호랑이 입에다 넣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금 돈 100만 원 보내주시고 제가 현지에 가서 만나보고 그 여성이 정말 결혼할 여성이고 쭉 이야기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신랑님의 부주의로 인해서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만남이 깨어진다면 신랑님이 거슬러 갈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출한 것으로 인해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여성의 마음이 변심한다고 하거든요. 신랑님이 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신랑 쪽의 과실로 몰아갑니다. 그런 것만 철저히 구분하신다면 그 구분하시는 능력은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만 가지셨어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입에 고깃덩어리부터 던져놓고 그냥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여기서 호텔 정해주니까 호텔에서 하루 있다 이틀 머물다 보면 라오스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을 만나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도 보고 그 집에 가서 뭐 선물도 사가고 뭐 갈 때 그 집 식구들 용돈도 몇십 불씩 주고 또 뭐 좀 잘 된 것 같아서 지참금도 주고 그렇게 가는 과정인데 꼭 사달이 납니다. 각본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달이 납니다. 그 정도에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책임 관계가 참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라오스의 결혼 합법적으로 라이센스 받고 사업자 비치하고 라오스의 한국 글씨로 무슨 국제 결혼 전문 센터라고 쓴 업장이 있으면 그곳에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곳에 하면 하자가 생겼을 때 라오스 주무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 국제결혼 문제에 돈이 오고 가는 문제는 꼭 그 지역의 책임자인 라이반이 입회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라오스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 신랑이 이 업체에 돈을 얼마 주고 왔는지 신경 안 씁니다. 그저 자기들이 맡은 일, 그 셋업화된 그 역할 분담에 충실해서 나중에 돈 1,000불이라도 받으면 1인당 200불 받아가면 그 사람들 3개월 월급이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제결혼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륜지 대사,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 자녀를 얻어서 내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내 대에 그 후에 광령을 계속 이어가고 우리 가문이 경주이 씨 가문이 지금도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오늘도 내 대에 내 다음 대에 내 다음 대에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귀한 목적이 있는 일에 자신들이 신랑 하나 호구 잡으면 한 번에 뭐 2천만 원 전부 불렀지만 2천만 원 돈 안 들어오고 5, 600만 원만 들어오고 7, 800만 원만 들어와도 한 달에 10명만 하면 돈이 7, 8천만 원이고 1년 하면 10억 가까운 돈이 매출이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출되는 경상비는 20%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4년 반 전, 5년 전에는
라오스를 검색하면 라오스의 그냥 자연 경관, 라오스에 놀러 오신 분들, 라오스의 저 시골의 오지에서 사시면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장면, 또 어려운 교민들 식사, 봉사 나눔하는 장면, 자기 집 살면서 고쳐나가는 개보수하는 장면, 그 비춰지는 영상에 자연이 살아있고 한국의 1960년대 같은 그런 영상의 배경들이 펼쳐지니까 많은 분들이 힐링에 열광하는 요즘 세대에 구독자를 늘리고 영상이 활성화됐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고 개나 쥐나 소나 말이나 뭐 닭이나 말미잘이나 꽁치나 고등어나 다 들어오는 시기에 와서는 지금 라오스라고 영상을 검색을 해보시면 온통 국제결혼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연출되고 만들어낸 거짓 영상들이 거의 70%를 차지하니, 라오스에 살면서 바른 소리 한다고 유튜버 시작했는데, 제가 사실 유튜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태국에서 태국을 사랑하는 남자 경상도 출신의 한 분의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정말 에이즈 걸린 아내와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가슴이 짠해서 그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유튜브를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다른 유튜버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날 세상 하직하면서 영상을 찍어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그 억울한 죽음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분개해서 그 태사남이라는 그분의 죽음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첫 영상을 그렇게 찍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컨텐츠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왕에 이렇게 시작된 거, 라오스에 지금 사기 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기 피해자라도 막아드리자 해서 시작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컨텐츠로 갈 수가 없고 제 스스로 저는 갇힌 프레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여러 번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본 그 영상들은 한 인물이 채널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싸한 채널에 제목을 붙이고 영상 내용은 마치 자신들만이 라오스의 국제결혼의 종결자인 것처럼, 전문가인 것처럼, 양심적인 것처럼,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한국에 가정 가지고 싶어하는 한국 남성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면 왜 계약금을 몇백만 원씩 받고 중도금을 700~800만 원, 돈 1000만 원씩 받고 뭐 결혼이 성사되면 또 성과급으로 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받고 뭐 교육비니 뭐니 또 몇천불 신랑한테 왜 부담시키는 겁니까? 라오스에서 신부 구하는데 돈이 뭐 2천만 원 들어갑니까? 솔직히 아시잖아요, 선수끼리는. 실질적인 금액에 여기서 일하는 직원 월급 정도, 또 오가는 항공료 정도,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셨을 때 승용차를 모시고 승용차 렌트 비용, 누가 한국인이 다니면 한국인 안내비, 한국인 통역비 정도 받고 그 일을 해주고 그렇게 영상을 낸다고 하면 저도 홍보해드리고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후원할 입장은 아닙니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사람 하나 딱 들어오면 2천만 원 꽂히네. 이번 달 12명이네. 12명이면은 2억 4천. 좀 부족한데 쿼터가 4억 채워야 되는데. 아이고, 환불금은 무슨 환불금,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냥 적당히 손에 쥐어주고 끝내고 또 다른 신랑 받고. 이런 것은 속았던 분이 한국에 가서 고소고발을 해도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불분명하지 않아서 법의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때가 되고 수위에 차오르면 그것은 벌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봅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승용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고 절대로 복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그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 유전자로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절대 행동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면 당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업종 변경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숨도 안 쉬고 쉬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고르지 못했던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누구를 음해하고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가 현지 라오스에 살면서 현지를 바르게 알리고 정의롭게 알리고 누군가 와서 피해받을 수 있는 일을 막아낼 수 있는 그것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